자, 여야가 헌재가 아직 언제 선고를 내릴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점점점 그 입이 거칠어집니다. 막 국민들이 던지는 말에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일까지 40여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 재탄핵 카드 또 꺼내고 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40여 재판관 임명 거부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한 뒤에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탄핵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까지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자,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고요.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하는 법안도 동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내일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국헌 문란 시도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률에 의해서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니냐. 마오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입법 만등을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김경진 의원님, 네. 오늘도 또 한숨 나오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것만 가지고 보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제 일단 뭐 이렇게 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겁 주는 게 안 먹혀요. 왜냐하면 한덕수 탄핵된 상태에서 대대행 상태에서도 국정이 그냥 또 굴러왔었잖아요 보면. 그걸 지켜봤으면 대대대행으로 뭐 교육부 장관, 교육부 총리까지 뭐 대대대행을 간다 그래서 그럼 국정이 안 굴러갈 거냐. 국민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실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법이 지금 자동 6개월 임기 연장이라든지 자동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헌법적으로 저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지만 가령 밀어붙여서 민주당이 이거를 가결을 시켰다고 할 때 또 국무회의에서 또 부결될 거 아니에요 보면 대행이나 대대행이나 대대대행에 의해서 부결이 되면 그럼 민주당은 지금 이걸 다시 국회에서 3분의 2로 의결시킬 힘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옛날에 그거예요. 하가고 조개하고 서로 꽉 물고 아무도 뭘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또 정치권의 양당도 그렇고 근원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원적인 상황의 전환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전에 합의를 하는 차기 체제에 대해서 개헌안에 대해서 우선 국직한 부분들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뭐 이런 뭐 혹은 내각제라든지 뭐 이게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내고 합의만 되는 순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나는 물러나겠다고는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대타협과 큰 틀의 새로운 시대로 간다고 하는 이게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조계와 학이 서로 간에 물고 있는 이 상황은 단 한치도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상황을 읽고 있어요. 조계와 학 얘기는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꽤나 오래전에 이미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 후죠. 개혁 문제 포함해서 우리 사회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원래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직후에 국민의힘 내에서 당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일부의 그 이제 판단이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자진하야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질서 있는 정리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대통령이 12월 12일인가 담화를 해서 그걸 싹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이 불가피하다. 요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을 바꾼 건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사실은 그건 이제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완전히 교착 상태에서 이제 무정부 상태가 자칫하면 도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4월 18일 날 두 분의 헌법재판관 퇴임까지 결정을 못 한다면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4월 18일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뭐 당파성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헌법재판소마저 정치화됐다. 이런 이제 비판마저 나오는데 제가 왜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자기 조직의 존속에 대한 책임감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4월 18일까지 결정을 못 내린다면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마비될 거고 예. 그거는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의 장래가 어두워지는 가뜩이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거냐 이런 무용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이 늦어져서 도대체 연유가 뭐냐 알 수가 없죠. 뭐 5대3 대드락설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추측과 가설이 난무하는데 그런 추측과 가설이 이렇게 난무하는 상황을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민의 불신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릴 때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뭐 탄핵에 이르게 된다라는 식의 지금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탄핵 얘기가 나올 만큼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임기 연장 얘기 나오는 거는 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뭐 검토 얘기가 있었는데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이에요, 위원.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6년이라고. 법률로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법률로 기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거는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그 위헌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장이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임시재판관 지위를 마은혁 재판관한테 부여하라는 건데 그러면 헌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인용하게 되면.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그런 가처분 말고 시한을 정하는 가처분을 내자. 24시간 이내에 임명하라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그 위원은 위원인데 시한을 안 정했으니까 뭐 그런 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다른 걸 다 떠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 내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면 인용 이외에 다른 결정은 없다. 그 5가지의 소추 자유를 다 피해가지고 기각 혹은 이제 와서 각하라는 거는 적어도 법률가들이라면 불가능한 제가 보기에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윤석열 파면에 대한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려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주장하는 걸 보면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빨리 내리라고 하는 거는 일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뭐 몇몇 의원들이 빨리 내라 이런 목소리를 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신속한 선고만이 이 모든 혼란을 바로잡을 길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극한의 대립과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헌재가 결단을 내려서 빠르게 선고를 해줘야만 사실상 우리가 다시 통합하고 이 분열의 어떤 양상에서 이걸 매듭 짓고 다시 함께 가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헌재가 사실은 3월에 나올 거라고 다 우리가 무슨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오늘은 나올 거야, 내일은 나올 거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일이 4월 1일이거든요. 3월 마지막이고 결국 이제 4월로 넘어간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4월 2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헌재가 선고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 괜히 또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월 2일 보궐선거 이후로 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4월 3일이나 4월 4일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거니까 특히 아까 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나지 그 이후에까지 뭐 헌재가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이걸 선고를 못한다. 그래서 헌재 자체의 존재 의미를 국민들께 불신으로 그냥 마무리 짓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4월 18일 전에 빠르면 이번 주 4월 4일이라도 선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빈. 네, 저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있습니다. 엄청 진하게 드시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축구 경기에 비교하면 이런 것 같아요. A 팀이 3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게 되는 경기예요. 근데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팀이.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3대2 정도 된 거예요. 네. 3대2 현재 스코어 3대2인데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인저리 타임이에요. 근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친한 심판 교체해가지고 친한 심판이라도 집어넣으려고 막 하고 아니면은 아예 골이 더 날 때까지 경기 계속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법 질서에는 따라야 되는 사법 시스템에는 따라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법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0선 선거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어쨌건 사법 시스템이 결정했으면 따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 상고라면 그렇게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게 4월 18일 넘기면 과연 남은 6명이 이게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18일 이후로 넘기는 그것은 헌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4월 4일이나 11일에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어차피 이제 더 이상 그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 4월 4일에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국민들이 답답해 하시는데 한 주 더 넘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실시간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싸게 마은혁 임명해라. 이런 의견. 진작 임명했어야지 어쩔 수 없다. 거부하면 차라리 줄탄핵해라.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게 바로 입법 내란이다.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중대 결심 이미 한 차례 해서 한덕수 살아서 돌아온 건데 이제 안 먹힐 거다. 이런 의견. 자, 동시에 헌재가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 했는데 그것도 뭉개는 이들을 국무위원이라고 부를 수 있나. 이런 의견. 한덕수는 미임명에 대한 왜 설명도 없는 거냐. 그렇다고 다수당이 헌법재판소법까지 마음대로 바꾼다니 놀랄 뿐이다. 헌재가 빨리 선고하면 다 해결된다. 지금 헌재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다. 이 의견이 와 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견조차도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제2의 민중봉기가 답이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고 반면에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둘 다 아웃 아니면 의미 없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빨리 선고를 바라는 측면도 있고 또 국민들이나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많이 엇갈려요. 참, 근데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갈라져 왔고 이게 한 방향으로 안 모아져 가는 거 아니에요. 탄핵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과거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중차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양분이 확 돼 있고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정치권이 극단적으로 분열해서 우리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걸 봐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는 탄핵 결정 빨리 내리고 천천히 내리고 이거 결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 몸에 병이 있을 때 대한민국 체제에 병이 있을 때 이건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지 단순히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잘한 거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고 저런 사람을 대통령의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 상황도 병리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으면 이게 탄핵 빨리 4월 며칠 날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똑같은 것의 반복들인데 이재명 대통령 가령 된다고 해봅시다. 가정법적으로. 그러면 참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도 광장에 나가서 또 계속 시끄러워요. 이게 대한민국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여기에 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좀 가야지
이 지금 단발 윤석열 아웃 하나, 그다음에 뭐 차기 대선 이게 결코 근본적인 치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동시 퇴장론 이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비상계엄은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이 일으킨 건데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억울이라는 표현이 제가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 행위,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층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 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혐오, 이런 것들이 강한 건 알겠어요. 그리고 또 중도층 상당수에도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대한민국에 좋을까, 이런 거를 이제 의구심을 갖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거 하고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이나 내란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이를테면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도 기각돼야 된다. 그런 사고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건 전혀 아니고 일종의 이제 감정적인 접근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87년 그 민주화 이래로 지난 한 40여 년 가까운 헌정 체제를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정부들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뭐 정권 교체도 일어나고 통치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윤석열이 일으킨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헌정 수호라는 차원에서 분명한 어쨌든 이 결정이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이제 정치적 경쟁을 여야가 하는 거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일으킨 이 계엄과 내란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도저히, 그건 전 반민주공화국적인 그런 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헌재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호 대변인께서도 결정해야 된다, 4월 18일 전에. 거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4월 18일 전에 그냥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4월 18일 전에 파면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저걸 용납하면. 이제 대통령이 수틀리면 계엄군 50명 보내는 겁니다. 이 계몽 차원에서. 이 KBC 방송국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국회에도 보내고, 정당 야당 당사에도 보내고, 그런 면허를 발부해 주는 건데 그게 과연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건 좀 이제 반론이 있는데요. 비상계엄 자체가 이제 그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것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의 왜 그것이 그 비상계엄을 촉발했는가의 그 앞에 그 역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됐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헌재가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9명 재판관 중에 6명이 찬성할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또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체로 한 6대 4가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로 이제 일관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국민들도 이것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데 저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헌법재판소 내부의 그 구도에도 지금 뭐 5대3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비상계엄을 했으니까 저 사람 무조건 파면이다, 그리고 저건 내란이다, 이렇게 하는 그 규정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근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까지 포함해서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또 이 정도면 민주당 해산 사유가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또 고발장 접수는 무고죄로 막 고발하겠다고 하고, 또 이제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비해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놔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구성원 2인 이상으로 고치자.
이제 대통령령이라서 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가면 이게 정말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죠, 당연히. 4월 18일 전에 헌재에서 결단 내리고 선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나고 지금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재판관 6명 남거든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심판 절차가 그냥 중단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단되면 물론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어떻게 상황이 되냐면 지금 한덕수 대행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나머지 임기를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만약의 사태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간에 좀 격앙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지 이런 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뭐 지금 당장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이 내용의 방점을 보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게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뭔가 불안하니까 5대3이 맞으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헌재에 들어간다고 한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개입을 하려면 변론 제기해서 변론 갱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지 임명돼서 들어간다라고 해서 바로 선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헌재에서. 그리고 헌재가 이 부분은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제발 대행들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좀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공당에서 이야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고 헌법을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하는 거고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뭐 탄핵이 되었던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무슨 국헌 물론 목적에 뭐 폭동이 있어야 하는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라는 거는 너무 나간 정치 공세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아마 저는 국민들의 여론도 좀 달라질 거고 저희 당의 입장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질 않죠. 그렇게 믿기가 어렵죠. 왜 저렇게까지 민주당이 여기에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가? 그것은 어떻게든 탄핵 심판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그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주십시오. 임명하더라도 이번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밝히든지 민주당도 그렇게 약속하든지 그런다면 아마 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은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그동안의 모든 그 관행을 깼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한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어떤 그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저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럴 리가 없죠. 민주당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빼고서 심판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변론이 종결됐잖아요. 변론이 종결된 차원에서 선고에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결됐지만 변론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개에 따라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임명하는 게 맞고 임명 안 하는 건 위헌 상태고 논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냥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그렇게 마은혁 임명을 강조할까요? 김병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답이 없는 문제. 답이 없는 문제. 답이 없는 문제. 아니 액면만 가지고 보면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죠. 아니 위헌이죠. 예. 초창기에는 아마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제 넘어갔을 때 또 조용했었잖아요 한동안. 아니 그때는 예. 3명 처음에는 예. 3명 다 임명을 하니 많이 하다가 예. 최대행 대대행이 와가지고 결국은 2명을 임명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진행이 갈 수 있었고 네.